한 차량 동호회 회원들의 민폐 행동이 목격돼 논란입니다. 세차장에 모인 차량 동호회 회원들, 다 함께 차량 세차를 하기 위해 모인 건가 했더니 황당하게도 회원들 사이에 난로 하나가 보입니다. 심지어 테이블 위에 버너를 올리고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특정 동호회나 특정 인원들을 비하할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유튜버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 나간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금 강하게 좀 경고를 하고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노출시킴으로써 뭔가 경각심을 좀 갖게 하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구정시골씨 사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영상들은 더욱더 찍지 않지만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되었고 자동차 문화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제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도 10년 동안 자동차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을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라는 그 옛말처럼 정말 대한민국의 올바른 동호회 문화 그리고 자동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동차 모임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을 10년 동안 지켜오고 신념으로 삼고 있던 압구정시골지가 많이 화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뭔가 감정적인 부분들은 좀 접어두고 팩트에 입각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되 그 올바른 방향까지 제시하는 영상을 찍어보자 라는 방향으로 제 스스로가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 글은 보배드림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언론이나 이런 데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누구라고 특정 짓지는 않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산타페를 타는 자동차 동호회 한 20분께서 저질렀던 그런 만행인데, 사실 이거는 약간 어떠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분이 다 그렇게 동조를 하고 그렇게 따랐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에 주동적인 인물 몇 명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껏 봐왔던 그 동호회의 만행들이 지금껏 되게 많았잖아요. 그 중에 거의 끝판왕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가뜩이나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세차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사하기 힘들고 월세 올라가고 정말 살기 빡빡해졌는데, 그런 분들에게 아마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조금 화가 난 부분은, 뭔가 여기를 계속 찾아왔었지만 다시는 여기를 찾지 않겠다라는 이런 안가품적인 그러한 글까지 쓰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난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설명을 드리고 해결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호회에서 모임을 하다 보면 세차 모임도 하게 되고 단체로 모여가지고 어딘가 놀러가는 그런 모임도 하게 되고, 다같이 모여서 치킨을 먹는 그런 번개도 하게 되고, 다같이 모여서 카밋을 가는 그런 행동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모임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나타내는 후기글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후기글은 본인의 동호회의 얼굴에 정면에 침을 뱉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잘못된 점은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사장한테 지적을 받고도 후기글을 올리면서도 잘못했다라는 감정 없이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20명이 가가지고 니들 세차장을 이용해주면 당연히 니들 세차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우리를 위해 가지고 우린 세차장을 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엌이라고 생각해, 이러한 행동들을 해도 된다라는 거야 라는 그 암묵적인 묵인을 본인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은 후기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좋은 취지로 모이는 세차 번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집에서 쉬고 계시다가 세차 번개가 열렸길래 세차 번개를 나갔고, 그곳에 모임을 주최하신 분과 약 20명의 분들이 모임에 참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세차를 진행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가지고 온 포트에다가 커피 물 정도를 끓여서 커피를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이 정도는 묵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차에 커피포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 정도를 타먹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사진부터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세차장을 보면은 1개의 베이, 2개의 베이, 3개의 베이, 각각의 이런 베이가 있잖아요. 꽃갈콘으로 막혀져 있는 그 베이로 비가 오기 시작하자 많은 회원분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까진 괜찮아요. 비를 피하는 거니까. 세차하는 차량도 없었고 고장난 베이로 알고 있었으니까 비를 피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차 뒷트렁크에서 하나 둘 캠핑 용품이 꺼내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캠핑 테이블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추우셨는지 난로까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은 난로는 진짜 위험한 건데, 이 캠핑용 난로가 안에 등유가 들어가거든요. 뭐 등유에 뭐 불이 붙기가 쉽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불이 붙은 그 난로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기름이 유출이 되면은 굉장히 세차장 측에서는 폐수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난로를 피해왔다는 첫 갑질은 난로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달리다가 멈춰서 걸으면 걷고 싶어지고, 걷고 싶다 보면 주저앉고 싶어지고, 주저앉다 보면 들어 눕고 싶고, 들어 눕다 보면 잠을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정말 괜찮겠지라는 생각하에 나머지 행동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세차 번개를 시작할 때부터 김치도 가져와, 버너도 가져와, 냄비도 가져와, 라면도 챙겨와, 그리고 단감도 챙겨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산타페 차량 특성상 차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놀러 다닐 수 있으니까 차에다가 당연히 버너랑 라면이랑 뭐 단감 정도는 가지고 다닐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김치를 통상적으로 들고 다니진 않죠. 네. 캠핑 갔다가 바로 복귀하지 않는 이상, 캠핑 갔다가 바로 세차 번개가 열렸네, 우리 캠핑하다가 가야지 라고 뿅 하고 오지 않는 이상 김치 같은 거는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행동들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자행을 했을 거다. 이전의 행태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면을 2개밖에 안 갖고 왔는지 2개를 한 7, 8분이 2젓가락씩 나눠 드시기 시작하더니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차장의 직원은 뭐 했냐, CCTV를 보는 사장은 뭐 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세차장의 직원이 상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대가량의 많은 차량들이 이런 불경기에 찾아와 줬고, 겨울에 세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에 집단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세차를 하려는 사람들로 보여졌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행동을 하는 동호회는 20대가 세차를 하러 왔어도 제가 그 CCTV 제보를 좀 받고 싶은데, 아마 10대도 제대로 된 돈을 넣고 세차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모임이나 이러한 목적성이 있을 때 와서 그 목적성을 따르는 것보다는, 우리 참 동호회 문화가 그래요.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로 변질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는 베이에 캠핑용품이 깔리진 않았겠죠. 뭐 네임드라고 하시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이분들은 정말 상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뎅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분이 뭐 오뎅 냄비를 들고 다니면서 오뎅을 모임 때마다 이렇게 끓여서 주시는 분 같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유지나 아니면 펜션 같은 데 놀러가서 하셨어야지. 직원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직원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세차를 해서 너무너무 고마웠다. 하지만 이분들이 변질이 돼서 비어있는 베이 안에 들어가서 캠핑 장비를 피고 이곳을 이용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는 이미 라면도 끓이고 있었고 어떠한 행위를 하려는 세팅을 다 끝낸 상태로 나에게 허락을 구했다. 그럼 직원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20명의 세차하시는 분들을 내쫓는 것보다는 알바생 입장으로서는 결정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장님이 CCTV를 보고 해당 행위를 적발한 뒤에 굉장히 큰 화가 나셨고, 저는 소리를 질러도 상관없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호회 분들은 정신 못 차리고 후기란에다가 이런 글을 남기고 유유히 치맥을 하러 떠나시죠. 변수 발생 땡땡. 오뎅은 잘 오셨는지 인사만 나누고, 그동안 고마웠던 세차장과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본래 사장님이 적발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이 우물쭈물 했다가는 오뎅 국물까지 끓여가지고 오뎅을 넣어가지고 오뎅 카운트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오뎅을 드시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가 온다고 피했던 그 세차 부스는 앞에 꼭칼콘이 있었던 것은 맞았지만 가끔씩 오류로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꽉 찼을 때 오픈을 하는 반정상적인 베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업방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장사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영업자들 요새 경제 위기라 힘들어 죽겠는데,
자영업자들 요새 월세 올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날씨도 추워져가지고 세차장 잘 되지도 않는데 작동하는 베이에까지도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는 사장님도 화를 내기 전에 여러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쫓아내기 전에 여러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는 20대나 들어왔는데 세차하러 와가지고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회원님도 오기 시작하니까 캠핑용품 세팅하고 고장났긴 했지만 작동하는 베이에 들어가가지고 라면 끓이고 단감 꺼내고 김치 꺼내고 오뎅까지 나중에 카운트해서 먹으려는 그런 모습에 그때까지도 참았다가 폭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오뎅까지 끓였으면 제가 만약에 사장이면 저는 가서 그 오뎅 진짜 발로 다 엎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은 변수 발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이 참다 정말 내보냈고 본인들에 대한 집단 행동은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변수 발생이라고 치부해버리죠.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 정들었던 세차장은 이제 안녕. 이제 다시는 여기로 오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장님도 내가 볼 때는 쫓아내기까지의 엄청난 좀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장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처지에 몰려봤던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유히 본인들은 치맥을 먹으러 갑니다. 정말 제가 겪어봤던, 많은 인터넷에서 접했던,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지켜봤던 그 수많은 그 동호회들의 그 참 정말 용인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집단에 대한 이기주의 중에 가장 최대 규모의 최고의 수위의 그러한 일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고, 그러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압구정 시골지 너는 동호회 활동 안 하냐? 차 15년 동안 활동하면서 너는 동호회 너도 하고 있잖아. 물론 저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 모임은요 10년째 유지되는 모임이고요. 거기에 슈퍼카부터 희귀차 클래식카를 모시는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물론 저 또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용인되는 예전에 드라이브를 몇 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요, 약 7년 전, 8년 전부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올바른 자동차 문화, 그리고 누구한테 과시하는 그런 동호회 문화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 각자 내비를 찍고 이동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다 같이 모여서 자동차 모임을 갖는 것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떼빙하는 것도 금지를 시켰고요. 어딘가 모여가지고 술을 먹는 행위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누구든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는 행위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야, 그러면 네가 운영하고 있는 그 자동차 그 모임은 도대체 무슨 자동차 모임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1년에 한 번 본인의 차량을 자선으로 기부를 해가지고 기부 활동으로 모인 그 차들을 모아다가 매년 서울이나 부산에는 모터쇼가 없는 충청권 대전에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터쇼를 여는 그런 취지를 표방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6개월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떼빙을 한다든지 세차 모임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격의 다름은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자동차의 문화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오뎅도 사 먹을 수 있고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차를 맡겨두고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이 제가 겪어보니까요, 굉장히 나쁜 쪽으로 집단 이기주의로 발생을 해가지고 변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몇 번 느끼고 나서 저희 모임에서는 전부 다 금지를 시킨 거고요. 대신에 저희 톡방은 활달합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때, 그리고 인생에 대한 조언을 얻을 때,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때 발전적인 방향으로 다 같이 온라인에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곤 합니다. 저는 이게 올바른 자동차 동호회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많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변질돼가지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 산타페를 끄시는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정말 의학스러우니까 인터넷 뉴스에 나고 방송사들이 다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자 보배드림에 사과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칭찬을 합니다. 요즘 잘못을 저지르는 그 동호회에 하는 행태들이 그랬거든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뭐 어차피 얼굴도 노출 안 되고 뭐도 노출 안 되고 뭐 우리 뭐 무슨 차 탄다고 해서 지들이 뭐 어떻게 알아, 뭐 그냥 넘어가고 말지 어차피 없어질 거야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사과문을 올리지 않는다든가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 행동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동호회에 사과문을 올리신 분은 이 동호회는 정말 큰 용기를 내신 것 같고 정말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칭찬을 합니다. 사과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번 이슈를 보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하며 댓글들이 막 달리길래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차장은 세차만 해야 된다는 기본을 무시하고 진상짓을 한 회원으로서, 그리고 뭐 잘했다고 후기글과 사진을 올린 게 지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변명 같은 거 없습니다. 기본을 벗어난 행동이었으니까요. 많은 댓글들을 보며 오전 일하는 동안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앞으로 기본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들에 주의하며 생활하겠습니다. 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되니까요. 월요일 아침부터 창피한 이슈로 질타를 받으니 1도 손에 안 잡히고 기운도 빠지고 그러네요. 이 사과글을 베스트글처럼 많이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보신 분들께선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 회원분들과 세차장 사장님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때인데 식사들 기분 좋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정말 큰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상황 대처를 잘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진화가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개인이 잘못할 수도 있고 집단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올바른 사과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죄송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죄송한 마음을 타인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존심을 굽히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과하고 사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동호회분은 그것에 대한 원칙을 다 지키셨고요. 이 사과문을 보고 나니까 저도 약간 화가 났던 마음이 사그라들긴 합니다. 뭐 제가 왜 화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동차 문화를 정말 잘 만들려고 하고 지금 현재 팽배한 그 동호회 문화를 극혐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큰 마음에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사과하면 됩니다. 사죄하면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플러스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차장 사장님이나 알바분이 굉장히 난감했고 많이 놀라셨고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글로써 사과하기보다는 세차장에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세차장 사장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자 대 남자 아닙니까? 또 사과를 했으면 그동안 정들었던 세차장 안 가는 거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갈 거 두 번 가시고 두 번 갈 거 세 번 가셔가지고 돈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구정 시골집 자동차 이슈 뉴스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는데요. 제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 뭔가 자동차 쪽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감정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훈훈하게, 그래도 서로 간에 큰 피해 본 거 없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춥네요.